캐나다 밴쿠버의 하늘에서 눈이 소복소복 내리고 있었습니다. 미라는 아파트 창가에 기대어 커피 한 잔을 들고 창밖을 바라보았죠. 하얀 눈이 덮인 도시는 마치 동화 속 세상 같았어요. 그녀는 이런 조용한 아침 시간이 좋았습니다. 혼자서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 오늘도 평화로운 하루가 시작되는군. 미라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옷장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회의가 있는 날이었어요. 마케팅 회사에서 팀장으로 일하는 미라는 항상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는 사람이었죠. 독립적이고 자신감 넘치는 성격으로 캐나다에서의 삶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미라는 서둘러 준비를 마치고 집을 나섰어요. 눈이 쌓인 거리를 걸으며 마음속으로 오늘 회의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회사에 도착하자 동료들이 반갑게 인사를 건넸죠. 미란, 오늘 프레젠테이션 준비 다 됐어? 물론이죠. 어제 밤늦게까지 마무리했어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미란의 상사 존이 다가왔습니다. 미란, 좋은 소식이 있어. 다음 주에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 마케팅 포럼에 우리 회사 대표로 참석해줬으면 해. 미란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한국은 가본 적이 없었지만 늘 관심이 있던 나라였습니다. 부모님이 이민 오기 전에 태어난 곳이었지만 미라는 철저히 캐나다인으로 자랐기 때문에 한국어도 서툴렀죠. 정말요? 영광이네요.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미라는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했습니다. 설렘과 약간의 긴장감이 교차했어요. 어쩌면 이번 출장이 새로운 경험을 가져다 줄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죠. 일주일 후 미라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낯선 언어와 표지판들 사이에서 약간 당황스러웠지만 이내 적응하며 호텔로 향했어요. 다음 날 포럼이 시작되고 미라는 자신의 발표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발표 후 네트워킹 시간에 한 남자가 다가왔어요. 안녕하세요. 정말 인상적인 발표였습니다. 저는 김준호라고 합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외모의 남자였습니다. 유창한 영어로 미란에게 말을 걸었죠. 미란은 그의 예의 바른 태도와 따뜻한 미소에 호감을 느꼈어요. 미란입니다. 칭찬 감사해요. 그날 저녁 준호는 미란을 서울의 전통 한식당으로 초대했습니다. 다양한 반찬들과 함께 나온 한정식에 미란은 감탄했어요. 준호는 각 음식에 대해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고 미란은 그의 배려심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한국은 처음이신가요? 네, 부모님이 한국 출신이지만 저는 캐나다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그렇군요. 혹시 서울에 계신 동안 시간이 된다면 제가 가이드해 드릴 수 있을까요? 미라는 망설임 없이 수락했어요. 다음 날부터 준호와 함께 서울의 여러 명소들을 돌아다녔습니다. 경복궁의 웅장함, 인사동의 전통적인 분위기,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서울의 야경까지. 준호의 따뜻한 배려와 함께하는 시간이 쌓일수록 미란의 마음은 점점 그에게 기울어갔어요. 일주일간의 출장이 끝나갈 무렵 미란은 준호에 대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캐나다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죠.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준호가 말했어요. 미란 씨, 우리 계속 연락할 수 있을까요? 미란은 기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밴쿠버로 돌아온 미란은 일상에 적응하기 어려웠습니다. 매일 밤 준호와 영상통화를 하며 서울에서의 추억을 되새겼어요. 시차가 있었지만 둘은 서로의 시간을 맞추기 위해 노력했죠. 미란이 퇴근한 저녁 시간은 한국에서는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준호는 출근 전 항상 미란과 통화하기 위해 일찍 일어났어요. 오늘은 어땠어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평소와 비슷했어요. 하지만 서울이 그리워요. 사실 미란이 그리워한 건 서울보다는 준호였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그들의 감정은 식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깊어졌죠. 준호는 종종 밴쿠버로 출장을 오기도 했고 미란도 휴가를 내서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만날 때마다 헤어짐이 더 힘들어졌어요. 6달이 지난 어느 날 준호가 갑자기 밴쿠버에 왔습니다. 미란을 바닷가로 데려가 석양이 지는 풍경 앞에서 무릎을 꿇었죠. 미란 씨, 제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주시겠습니까?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미란은 감동적인 순간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준호 씨.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그러나 행복한 순간 뒤에는 현실적인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디서 살 것인가? 미란이 한국으로 갈 것인가? 준호가 캐나다로 올 것인가? 며칠 동안 깊은 대화를 나눈 끝에 미란이 한국으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준호의 가족 회사가 서울에 있었고 미라는 국제적인 경험을 쌓을 기회로 여겼어요. 정말 괜찮겠어요? 당신의 커리어와 친구들, 모든 것을 두고 오는 건데. 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괜찮아요. 결혼식은 밴쿠버에서 열렸습니다. 미란의 부모님과 친구들이 모두 참석했고 준호의 가족도 한국에서 날아왔어요. 두 문화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결혼식이었죠. 미란의 아버지는 딸을 떠나보내는 섭섭함과 함께 자랑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우리 딸이 이제 정말 어른이 됐구나. 행복하게 살아라. 결혼식 후 미란은 밴쿠버에서의 삶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아파트를 내놓고 필요한 물건들만 챙겼습니다. 회사에서는 아쉬워하면서도 미란의 새 출발을 축하해 주었죠. 마지막 날 미란은 자신이 좋아하던 공원을 찾았습니다. 눈 내리는 풍경을 바라보며 지금까지의 삶에 작별 인사를 고했어요. 고마워, 밴쿠버. 내게 많은 것을 가르쳐줬어.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에 오른 미란은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준호가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항상 곁에 있을게요. 서울에 도착한 첫날, 미란은 준호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이제 그들의 새로운 보금자리였어요. 아파트는 현대적이고 깔끔했지만 미란에게는 모든 것이 낯설었죠. 창문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빽빽한 빌딩들과 분주한 거리는 밴쿠버의 여유로운 풍경과는 달랐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마음에 드시나요? 네, 정말 좋아요. 우리 함께 꾸며나가요. 이튿날 준호는 미란을 그의 부모님 댁으로 데려갔습니다. 미란은 긴장된 마음으로 현관에 섰어요. 준호의 어머니가 문을 열고 환한 미소로 맞아주셨습니다. 드디어 왔구나. 많이 기다렸단다. 준호의 아버지도 거실에서 일어나 미란을 맞이했어요. 다소 엄격해 보이는 표정이었지만 따뜻한 눈빛이 느껴졌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왔군. 앉아라. 식탁에는 다양한 한식이 가득했어요. 준비해주신 음식들을 보며 미란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비록 한국어가 서툴렀지만 미란은 최선을 다해 시부모님과 대화를 나누려 했죠. 준호가 옆에서 도와주었지만 가끔 오해가 생기기도 했어요. 어머니, 정말 맛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한국말도 배우고 있구나. 대단하다. 식사를 마친 후 준호의 어머니가 미란에게 다가와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이건 우리 가문의 대대로 내려오는 비녀란다. 이제 네가 가지렴. 미란은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선물을 받았어요. 준호의 가족이 그녀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란은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슴이 부풀었어요. 당신 부모님이 정말 좋으시네요. 네, 처음부터 미란 씨를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앞으로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낼 거예요. 미란은 준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비록 낯선 환경이었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한국 생활이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미란은 조금씩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가고 있었어요. 아침마다 준호와 함께 출근 준비를 하는 일상이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준호가 회사에 가고 나면 미란은 종종 홀로 시간을 보내야 했죠. 아직 직장을 구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시간을 보낼까? 미란은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서울의 봄은 밴쿠버와는 다른 분위기였어요. 벚꽃이 도시 곳곳을 수놓고 사람들은 분주하게 거리를 오갔습니다. 미란은 한국어 공부를 시작하기로 했어요. 준호의 어머니가 추천해준 학원에 등록했고 매일 오전에는 열심히 한국어를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발음이 어려웠지만 미란은 끈기 있게 연습했어요. 학원에서 만난 다른 외국인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즐거웠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미란은 근처 카페에 들렀어요. 커피를 주문하며 처음으로 한국어로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점원은 미란의 서툰 한국어에 웃음을 지으며 친절하게 응대했어요. 작은 성취감이 미란의 가슴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오후에는 시부모님 댁에 방문하기로 했어요. 준호의 어머니는 미란에게 한국 요리를 가르쳐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 길, 미란은 주변 풍경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고층 아파트들 사이로 보이는 산의 능선이 아름다웠습니다. 시어머니는 미란을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오늘은 김치찌개를 만드는 날이었습니다. 우리 며느리 잘 왔다.
오늘은 김치찌개 만드는 법을 알려줄게. 미라는 시어머니의 지시에 따라 재료를 손질했어요. 두부를 자르고 파를 썰고 김치를 준비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손길이 익숙해졌어요.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 어머니? 그래, 딱 좋아. 우리 며느리가 손재주가 좋구나. 김치찌개의 향긋한 냄새가 부엌에 가득했어요. 미라는 이 순간이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의 가정 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죠. 시어머니의 따뜻한 마음이 요리를 통해 전해지는 것 같았어요. 식사 시간, 시아버지도 함께했습니다. 처음에는 말이 적으시던 아버님도 이제는 미란에게 종종 이야기를 건네셨어요. 우리 며느리가 한국 음식을 잘 배우고 있다니 기쁘구나. 준호가 복이 많은 녀석이야. 미라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면서도 가족의 일원으로 인정받는 기분이 좋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준호가 미란을 데리러 왔습니다.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미라는 오늘 있었던 일을 준호에게 들려주었어요. 당신 어머니께서 정말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제 김치찌개는 자신 있어요. 정말요? 그럼 내일은 미란 씨가 만든 김치찌개를 먹을 수 있겠네요. 약속할게요. 맛있게 만들어 볼게요. 다음 날 미라는 아침부터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동네 시장을 돌아다니며 신선한 재료를 고르는 법도 배웠어요. 여전히 의사소통은 어려웠지만 미라는 최대한 한국어로 대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두부 얼마예요? 2,000원이에요. 네, 주세요. 집에 돌아와 미라는 시어머니에게 배운 대로 김치찌개를 준비했어요. 재료를 손질하고 양념을 준비하고 불 조절을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결국 김치찌개가 완성되었습니다. 준호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자 미라는 자랑스럽게 식탁을 차렸어요. 와, 정말 맛있어 보이네요. 어머니께 배웠어요. 맛있게 드세요. 준호는 한 입 먹더니 감탄했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미란 씨가 만든 김치찌개가 제일 맛있네요. 미라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작은 성취감이 큰 기쁨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한국 생활에 적응해가는 과정이 힘들기도 했지만 새로운 경험을 통해 자신이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주말에는 준호와 함께 한강공원을 방문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돗자리를 펴고 피크닉을 즐기고 있었어요. 미란과 준호도 간식을 가져와 강가에 앉았습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미란은 생각했어요. 이곳이 이제 내 집이구나. 낯설지만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어. 강물에 비친 빌딩들과 하늘을 보며 미란은 준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두렵기도 했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는 사실이 큰 위안이 되었어요. 이 모든 변화가 결국 더 풍요로운 삶으로 이어질 거라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한국 생활이 석 달째 접어들었습니다. 미라는 이제 간단한 한국어로 일상 대화가 가능해졌어요. 마트에서 물건을 사고 택시를 타고 식당에서 주문하는 일이 점점 수월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깊은 대화나 미묘한 표현에서는 어려움을 느꼈죠. 특히 시댁 가족들과의 모임에서는 복잡한 대화를 따라가기 힘들 때가 많았어요. 어느 주말 준호의 가족 모임이 있었습니다. 준호의 삼촌, 이모, 사촌들까지 모두 모이는 큰 행사였어요. 미라는 긴장된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한국의 가족 모임은 캐나다와는 달랐죠. 복잡한 호칭과 예의범절이 있었고 미라는 실수하지 않으려 애썼어요. 모임 장소에 도착하자 많은 친척들이 미란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준호가 미란을 소개했어요. 이쪽이 제 아내 미란입니다. 캐나다에서 왔어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미란은 배운 대로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친척들은 미란에게 여러 질문을 쏟아냈어요. 캐나다는 어떤지, 한국 음식은 익숙해졌는지, 한국 생활은 어떤지. 미라는 최대한 한국어로 대답하려 노력했지만 때로는 준호의 통역이 필요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는 더 어려웠어요. 음식을 권하는 방식, 어른들께 먼저 대접하는 예절, 술잔을 주고받는 문화까지. 미라는 준호의 눈치를 살피며 행동했습니다. 그러다 실수로 술잔을 한 손으로 받았을 때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어요. 미란이 당황한 표정을 짓자 준호의 어머니가 자연스럽게 상황을 넘겼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아직 한국 문화에 적응 중이니 이해해주세요. 미란아, 우리나라에서는 어른께 물건을 드릴 때는 두 손으로 하는 게 예의란다. 네, 어머니. 죄송합니다. 미란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처음에는 헷갈렸어요. 준호의 사촌이 다가와 위로했어요. 저는 소연이에요. 나중에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봐요. 소연의 따뜻한 말에 미라는 안도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여자들은 부엌에 모여 설거지를 했어요. 미란도 도우려 했지만 낯선 부엌 구조와 정리 방식에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소연이 옆에서 도와주었어요. 이런 건 이렇게 치우면 돼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들 미란 씨가 노력하는 모습을 알아요. 소연과 이야기를 나누며 미라는 조금씩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한국의 가족 문화가 복잡하지만 그 안에 담긴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라는 준호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많이 실수했죠? 아니요, 정말 잘했어요. 가족들도 미란 씨가 한국어를 열심히 배우고 노력하는 모습에 감동했대요. 준호의 말에 미라는 안심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느꼈어요. 그날 밤 미라는 영상통화로 부모님께 한국 생활을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으로 눈물이 흘렀어요. 가끔은 너무 힘들어요. 내가 이곳에 어울리는지 의문이 들 때도 있고요. 미란의 어머니는 이해하는 눈빛으로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 감정은 자연스러운 거야. 새로운 곳에 적응하는 건 언제나 어려운 일이지. 하지만 네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알잖니? 조금씩 나아질 거야. 부모님과의 대화 후 미란은 마음을 다잡았어요. 다음 날 아침 준호가 출근하기 전 미란에게 말했습니다. 주말에 우리 친구들 만나러 갈까요? 미란 씨와 비슷한 경험을 한 외국인 친구들이 있거든요. 정말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주말에 만난 준호의 친구들 중에는 미국, 호주, 영국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모두 한국인과 결혼해 한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과 이야기하며 미라는 자신만 겪는 어려움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처음 1년이 제일 힘들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정말 편안해져요. 제임스라는 미국인 남성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문화 충격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저도 아직도 가끔 실수해요. 사라라는 호주 여성이 덧붙였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미라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 자리가 큰 위로가 되었어요. 돌아오는 길 미라는 준호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오늘 정말 좋았어요.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을 만나니 마음이 편해졌어요. 앞으로도 자주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들이 미란 씨를 많이 좋아했어요. 그날 이후 미라는 더 적극적으로 한국 문화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 학원에서 만난 친구들과 자주 만났고 준호의 친구들이 소개해준 외국인 모임에도 참석했어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조언을 주고받으며 미란의 사회적 네트워크가 넓어졌습니다. 시어머니와도 더 가까워졌어요. 이제는 주말마다 함께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한국 요리를 배웠습니다. 때로는 미란이 캐나다 음식을 만들어 시댁 식구들에게 대접하기도 했어요. 문화 교류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미란은 이제 한국 생활에 점점 익숙해지고 있었어요. 여전히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지만 그것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족의 지지가 큰 힘이 되었어요. 한국 생활이 6달째 접어든 어느 날 아침, 미라는 몸이 유난히 피곤하고 메스꺼움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컨디션 저하라고 생각했지만 증상이 며칠 동안 계속되자 준호가 걱정했어요. 오늘 병원에 가보는 게 어떨까요? 요즘 미란 씨가 안색이 안 좋아 보여서요. 괜찮아요. 조금 피곤한 것 뿐이에요. 하지만 준호의 권유로 미라는 결국 병원을 찾았습니다. 큰 대학병원이었지만 외국인 진료 서비스가 잘 되어 있어 미라는 영어로 의사와 대화할 수 있었어요. 여러 검사를 받은 후 의사가 미소를 지으며 결과를 알려주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임신하셨어요. 약 6주 정도 되셨네요. 미라는 순간 말을 잃었어요. 기쁨과 놀라움,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준호는 환하게 웃으며 미란의 손을 꼭 잡았어요. 우리 부모가 되는 거네요. 정말 기쁘지 않나요? 기쁘죠. 하지만 동시에 두렵기도 해요.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에 대해 아는 게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함께 할 거니까요. 병원에서 나온 후 준호는 미란에게 임신 초기에 필요한 비타민과 영양제를 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준호는 부모님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미란을 데리고 시댁을 방문했어요. 준호가 임신 소식을 전하자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시아버지도 보기 드물게 환한 미소를 지었죠. 정말 기쁜 소식이구나. 우리 첫 손주가 생기다니. 시어머니는 미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길에서 미란은 깊은 사랑과 축복을 느꼈어요. 이제부터는 내가 미란이 건강하게 아기를 낳을 수 있도록 도울게. 임신했을 때는 몸이 힘들거든. 특히 이국 땅에서는 더 그럴 테니. 그날부터 시어머니는 매일 아침 영양가 있는 음식을 가져다 주었어요. 미역국, 잘 끓인 곰탕, 계란찜 등 임산부에게 좋다는 음식들이었습니다. 미라는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시어머니의 정성이 고마웠어요.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시다니. 우리 손주를 위한 거야. 미란이도 이제 내 딸이나 다름없으니까. 임신 소식은 미란의 가족에게도 전해졌습니다. 부모님은 화상통화로 기쁨을 표현했어요. 미란의 어머니는 딸이 한국에서 아이를 낳는다는 사실에 약간 걱정스러운 기색을 보였지만 미란을 응원했습니다. 한국의 산전관리와 의료 시스템은 생각보다 훨씬 체계적이었어요. 정기검진마다 상세한 검사와 설명이 있었고 필요할 때마다 영어 통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미란은 한국의 임산부 배려 문화에 감동했어요. 대중교통에는 임산부 전용 좌석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먼저 자리를 양보해 주었습니다. 임신 기간 동안 미란은 한국의 전통적인 임신 문화도 경험했어요. 태교 음악을 들으며 명상하는 것부터 특별한 음식을 챙겨 먹는 것까지. 시어머니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태교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전통에서는 임신했을 때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해. 좋은 생각하고 좋은 음악 듣고 예쁜 것들 보면서 지내야 아기도 건강하게 자란대. 미라는 시어머니의 조언을 따르려고 노력했어요. 한국 문화에 더 가까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임신은 미란에게 새로운 문화적 다리를 놓아주었어요. 임신 4개월째 미란과 준호는 아기의 성별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자아이였어요. 두 사람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딸이에요. 믿어지세요? 준호가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아직도 실감이 안 나요. 정말 행복해요. 아기 이름을 정하는 것도 문화적 배움의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름에 담긴 의미가 중요했어요. 미란과 준호는 한국 이름과 영어 이름 모두를 고민했습니다. 한국 이름은 소율이 어떨까요? 물 흐르듯 자유롭게 성장하라는 의미예요. 영어 이름은 미란 씨가 정해주세요. 소율. 정말 예쁜 이름이네요. 영어 이름은 에밀리 어떨까요? 제 할머니 이름이에요. 소율이랑 에밀리. 완벽한 조합이네요. 임신이 진행될수록 미란의 몸은 점점 무거워졌지만 마음은 더욱 풍요로워졌습니다. 준호는 퇴근 후 항상 미란의 발을 마사지해주고 힘든 집안일을 도맡아 했어요. 주말에는 함께 산책하며 아기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임신 7개월이 되자 미란의 부모님이 한국을 방문했어요. 딸의 출산을 함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미란의 어머니는 시어머니와 함께 출산 준비를 도왔고 두 집안 어른들 사이에도 특별한 유대감이 형성되었어요. 당신 딸이 정말 훌륭해요. 우리 아들이 복이 많지요. 시어머니가 미란의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저희도 준호가 미란을 잘 챙겨줘서 감사해요. 딸이 행복해 보여 다행이에요.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를 가진 두 가족이 미란과 준호, 그리고 곧 태어날 아기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미란은 이 모든 변화 속에서 자신이 성장하고 있음을 느꼈어요. 이제 한국은 단순한 남편의 나라가 아니라 자신의 아이가 태어날 고향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임신 8개월에 접어든 미란의 배는 제법 불러왔습니다. 움직이는 것조차 힘들어졌지만 뱃속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아기의 발길질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을 가져다 주었어요. 아기방도 준비가 거의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얀 벽에 핑크색 포인트를 준 아기방은 미란과 준호가 함께 디자인했죠. 오늘은 출산 준비 클래스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미란은 준호와 함께 병원에서 진행하는 예비 부모 교육에 참석했어요. 호흡법, 출산 과정, 출산 후 아기 돌보기 등 유용한 정보들이 많았습니다. 수업은 한국어로 진행되었지만 영어 통역이 제공되어 미란도 쉽게 이해할 수 있었어요. 수업이 끝난 후 같은 반에서 만난 예비 엄마들이 미란에게 다가왔습니다. 외국에서 오셨는데 한국에서 출산하시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세요. 미란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좋은 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괜찮아요. 그중 한 여성이 말했습니다.
저희가 단체 채팅방이 있는데 들어오실래요? 임신 정보도 공유하고 나중에 아기들이 태어나면 함께 모임도 할 수 있어요. 미라는 기쁘게 수락했어요. 또 다른 사회적 연결이 생긴 것 같아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준호는 서둘러 우산을 펼쳤고 미란을 비에 젖지 않게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미란은 묘한 향수에 사로잡혔어요. 밴쿠버에서의 비 내리는 날들이 생각났습니다. 혼자 아파트에서 창밖의 비를 바라보며 커피를 마시던 시간들, 친구들과 카페에서 수다를 떨던 날들. 미란의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진 것을 알아챈 준호가 물었습니다. 무슨 생각해요? 갑자기 표정이 안 좋아졌네. 아니에요. 그냥 갑자기 밴쿠버가 생각났어요. 가끔은 그리워요. 준호는 미란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이해해요. 미란 씨가 많은 것을 포기하고 이곳에 왔다는 걸 알아요. 가끔 힘들 때면 말해줘요.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하지만 미란의 마음속 그리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미란은 밴쿠버 친구들과 영상통화를 했어요. 친구들은 미란의 불룩한 배를 보고 감탄했습니다. 와, 정말 임신한 모습이 아름답다. 출산은 언제야? 한 달 정도 남았어요. 정말 설레면서도 무서워요. 그럼 우리가 보고 싶을 때 네가 없다는 거네? 보고 싶을 거야, 미란. 통화가 끝난 후 미란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출산을 앞둔 중요한 시기에 친정가족이나 오랜 친구들이 곁에 없다는 사실이 갑자기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물론 시부모님과 준호가 있었지만 자라온 환경에서의 정서적 안정감은 또 다른 문제였어요. 미란의 울음소리를 들은 준호가 서둘러 방에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괜찮아요? 미란은 솔직하게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그냥 가끔은 너무 외로워요. 모든 게 낯설고 출산이 다가오니 두렵기도 해요. 내 친구들, 내 가족들이 가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준호는 미란의 눈물을 닦아주며 조용히 안아주었습니다. 많이 힘들었죠? 내가 미란 씨 마음을 다 이해할 순 없지만 최선을 다해 도울게요. 우리 가족이 미란 씨의 가족이 되어줄 거예요. 미란은 준호의 품 안에서 조금씩 안정을 찾았지만 마음속 공허함은 쉽게 채워지지 않았어요. 다음 날 준호는 회사에 휴가를 내고 미란을 데리고 바다가 보이는 카페로 향했습니다. 여기 바다가 밴쿠버의 바다와 비슷하다고 생각해서요.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랐어요. 미란은 창밖의 바다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비록 똑같지는 않았지만 준호의 진심 어린 배려가 느껴졌어요. 그날 저녁 미란과 준호는 오랜만에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미란은 자신의 외로움과 두려움, 적응의 어려움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준호도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나도 걱정이 많아요. 내가 미란 씨에게 충분한 지원을 해주고 있는지, 좋은 남편과 아빠가 될 수 있을지. 서로의 솔직한 마음을 나누자 오히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좁혀지는 느낌이었어요. 미란은 자신만 힘든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준호도 자신의 방식으로 이 변화에 적응하고 있었어요. 우리 함께 이겨나가요. 서로 더 많이 이야기하고 더 이해하려고 노력해요. 미란이 준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사랑은 다름을 안고 가는 거니까요. 그 후로 미란은 자신의 감정을 더 솔직하게 표현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조금씩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아갔습니다. 때로는 밴쿠버가 그리울 때도 있었지만 서울에서의 새로운 추억들이 쌓여갔어요. 출산일이 2주 앞으로 다가왔을 때 미란의 어머니가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딸의 출산을 직접 돕기 위해서였어요. 미란은 어머니를 보자마자 어린아이처럼 품에 안겼습니다. 엄마, 정말 보고 싶었어요. 나도 그랬어, 우리 딸. 이제 엄마가 옆에서 도와줄게. 미란의 어머니가 오자 준비가 더욱 탄력을 받았어요. 엄마는 미란에게 출산 경험담을 들려주며 용기를 북돋아 주었고 아기 옷과 필요한 물품들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는 서로 다른 문화의 출산법과 육아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묘한 공감대를 형성했어요. 그렇게 미란의 불안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문화적 차이와 거리의 장벽을 넘어 사랑하는 사람들의 지지 속에서 미란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준호와의 관계가 더욱 깊어졌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한밤중에 미란은 규칙적인 진통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준호는 침착하게 병원 가방을 들고 차를 몰았지만 그의 손이 살짝 떨리는 것을 미라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준비된 의료진이 미란을 맞이했어요. 출산은 생각보다 길고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괜찮아요, 미란 씨. 호흡에 집중하세요. 조산사가 미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준호는 미란의 옆에서 한시도 떨어지지 않았어요. 땀에 젖은 미란의 이마를 닦아주고 힘들 때마다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진통은 더 강해졌고 미란은 자신의 한계를 시험받는 느낌이었어요. 더 이상 못할 것 같아. 미란은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 수 있어요. 미란 씨는 정말 강한 사람이에요. 우리 아기가 곧 만날 수 있어요. 준호가 미란의 눈을 바라보며 힘을 주었어요. 12시간의 진통 끝에 미란은 마지막 힘을 모아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병실에 아기의 첫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세상에 태어난 소율은 작고 붉은 얼굴로 눈을 깜빡였습니다. 축하합니다. 건강한 여자아이예요. 의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미란은 소율을 품에 안는 순간 모든 고통이 씻겨나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작고 따뜻한 생명체가 자신의 품 안에 있다는 사실이 놀랍고 경이로웠어요. 준호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아내와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미란 씨. 이렇게 소중한 선물을 주셔서. 병실 밖에서는 양가 부모님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소식을 들은 후 조심스럽게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미란의 어머니는 손녀를 보자마자 눈시울을 붉혔고 시어머니도 감격에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 소율이가 정말 예쁘구나. 시어머니가 속삭였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가 미란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리고 미란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젠 진짜 딸이네. 네가 우리 가족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이야. 미란은 시어머니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출산의 경험을 통해 그녀는 이 가족과 진정한 유대감을 형성하게 된 것 같았어요. 그동안의 불안과 외로움이 눈 녹듯 사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의 시간은 미란에게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한국의 산후 문화는 캐나다와 달랐습니다. 전문적인 관리와 함께 음식, 마사지,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었어요. 미란은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곧 이 시스템의 장점을 느꼈습니다. 다른 산모들과 교류하며 육아 정보를 나누는 시간도 소중했어요. 그 중에는 외국인 산모도 몇 명 있었고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위로와 조언을 주고받았습니다. 한국의 산후 음식도 특별했어요. 미역국, 각종 영양식, 한약 등 산모의 회복을 돕는 음식들이 매일 제공되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직접 만든 음식을 가져왔어요. 이건 내가 특별히 만든 닭죽이야. 산모에게 좋다고 해서. 미란은 한국의 산후 문화 속에서 자신을 돌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더욱 깊이 한국 문화를 이해하게 되었어요. 소율이는 날이 갈수록 쑥쑥 자랐습니다. 준호는 일찍 퇴근하려고 노력했고 밤에는 미란과 번갈아가며 아기를 돌보았어요. 시부모님도 자주 방문해 손녀를 돌봐주었고 미란의 어머니는 한 달 동안 머물며 딸을 도왔습니다. 아기가 태어난 100일이 되던 날 양가 가족들이 모두 모였어요. 한국의 전통대로 100일 잔치를 열었습니다. 붉은색과 금색으로 꾸며진 상 위에는 소율이의 앞날을 기원하는 여러 물건들이 놓여 있었어요. 이제 소율이가 물건을 집계해봐요.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미란이 궁금해했어요. 소율이가 처음 집는 물건으로 앞날을 점치는 거야. 돈을 집으면 부자가 되고 책을 집으면 학자가 된다는 의미지. 모두의 기대 속에 소율이는 작은 손을 뻗어 여러 물건 중 붓을 집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기뻐했어요. 붓을 집었네. 예술가의 기질이 있는 아이구나. 100일 잔치는 두 문화가 어우러진 축제였습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요소와 함께 미란의 제안으로 캐나다 스타일의 케이크 커팅 세리머니도 진행했어요. 모두가 소율이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날 밤 소율이를 재운 후 미란과 준호는 발코니에 나와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어요.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 미란은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변했는지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난 날을 기억해요? 그때는 내가 이렇게 한국에서 가정을 이루게 될 줄 몰랐어요. 준호는 미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미란 씨가 용기 있게 새로운 시작을 선택해줘서 고마워요.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가끔은 힘들었지만 후회는 없어요. 이제 소율이가 있으니까 더욱 그래요.
밤하늘의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는 것 같았어요. 미라는 자신이 이룬 가정, 그리고 그 안에서 찾은 새로운 정체성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이제 캐나다인이자 한국의 어머니, 아내, 며느리였어요. 다양한 역할과 문화 사이에서 자신만의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소유리의 작은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미란과 준호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으로 시작된 새로운 가족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어요. 소유리가 태어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미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 그녀는 한국어로 일상 대화를 자유롭게 할 수 있었고 서울의 골목길도 익숙해졌습니다. 무엇보다 소유리를 키우는 기쁨이 미란의 하루하루를 채워주었어요. 오늘은 소유리의 첫 번째 생일 돌잔치 날이었습니다. 미란은 아침부터 분주하게 준비했어요. 한국식 돌잔치와 서양식 생일 파티의 요소를 적절히 섞어 계획했습니다. 돌잡이 상과 함께 케이크와 풍선으로 장식된 공간이 따뜻한 분위기를 자아냈어요. 소유라, 오늘이 내 첫 번째 생일이야. 엄마가 축하해. 미란은 아기의 볼에 부드럽게 키스했습니다. 미란의 부모님도 특별히 이 날을 위해 캐나다에서 방문했어요. 시부모님, 준호의 친척들,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미란이 사귄 친구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방 안은 웃음소리와 축하 인사로 가득했어요. 우리 소유리가 벌써 돌이라니 정말 빨리 지나갔네요. 준호의 어머니가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이제 걸음마도 시작했어요. 미란이 대답했어요. 돌잡이 시간이 되자 모두가 소유리 주변으로 모였습니다. 전통적인 방식대로 돌상 위에는 여러 물건들이 놓여 있었어요. 연필, 실타래, 돈, 책 등 소유리의 미래를 상징하는 물건들이었습니다. 소유라, 네가 원하는 걸 골라봐. 준호가 딸을 돌상 앞에 앉혔어요. 모두의 기대 속에 소유리는 잠시 주변을 둘러보더니 작은 손을 뻗어 연필과 책을 동시에 잡았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했어요. 와, 두 가지를 한꺼번에 잡았네. 똑똑한 학자가 될 거야. 시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손녀는 양쪽 문화의 장점을 다 가진 아이가 될 거예요. 미란의 어머니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미란은 그 말이 단순히 소유리뿐 아니라 자신의 삶에도 해당된다고 느꼈습니다. 그녀 역시 두 문화 사이에서 자신만의 균형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식사 시간에는 한국 음식과 캐나다 음식이 함께 제공되었습니다. 불고기, 잡채부터 파스타, 샐러드까지 풍성한 식탁이 차려졌어요. 모두가 두 문화의 음식을 맛보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생일 케이크를 자르고 난 후 미란은 잠시 밖으로 나왔어요. 봄날의 따스한 햇살이 미란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1년 전 소유리를 품에 안았을 때의 감동이 다시 밀려왔어요. 그리고 그 이전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불안과 설렘, 문화적 충격과 적응의 시간들. 모든 것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어준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준호가 미란의 곁으로 다가왔어요. 무슨 생각해요? 혼자 여기 나와 있길래. 그냥 지난 시간들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많은 일이 있었네요. 준호는 미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미란 씨는. 다른 나라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닌데 너무 잘 해냈어요. 미란은 준호의 말에 미소를 지었어요. 나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준호 씨와 가족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죠. 이제는 정말 이곳이 내 집처럼 느껴져요. 그들이 대화를 나누는 동안 미란의 어머니가 소유리를 안고 나왔습니다. 우리 공주님이 할머니랑 바깥 구경 좀 하고 싶대. 미란의 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미란은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소유리는 한국과 캐나다의 피를 물려받은 아이였어요. 두 문화의 장점을 모두 배우며 자랄 아이. 미란은 소유리가 자신처럼 문화적 경계를 넘나드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돌잔치가 끝나고 모든 손님이 돌아간 후 미란은 준호와 함께 소유리를 재웠어요. 아이는 하루 종일 받은 관심과 사랑으로 금방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침대에 누운 미란과 준호는 소유리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소유리가 자라면 어떤 사람이 될까요? 미란이 물었습니다. 두 문화를 이해하는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미란 씨처럼요. 나처럼요? 미란은 놀랐어요. 그래요. 미란 씨는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면서도 자신의 뿌리를 소중히 여기잖아요. 그런 균형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미라는 준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캐나다인으로서의 정체성과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 사이에서 자신만의 균형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미라는 소유리를 유모차에 태우고 집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봄꽃이 만발한 공원은 생기로 가득했어요. 미라는 유모차를 천천히 밀며 주변 풍경을 즐겼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미라는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았어요. 한국 할머니들이 아침 체조를 하고 젊은 엄마들이 아이들과 놀고 출근길 사람들이 바쁘게 지나갔습니다. 이 모든 일상적인 풍경이 이제는 미란의 삶의 일부가 되었어요. 미라는 문득 자신이 얼마나 변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한국어로 대화하는 것이 편안했고 한국 음식을 만드는 것도 자연스러웠어요. 시장에서 흥정하는 법도 알고 복잡한 지하철 노선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녀는 여전히 캐나다인이었어요. 두 문화 사이에서 그녀만의 정체성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소율아, 엄마는 이제 여기 사람이 된 것 같아. 미라는 웃고 있는 소율이에게 말했어요. 캐나다의 나도 한국의 나도 모두 나야. 네가 잘하면 이해하게 될 거야. 소율이는 마치 이해한 듯 방긋 웃었습니다. 미라는 딸의 작은 손을 잡으며 미래를 생각했어요. 그들 앞에는 새로운 도전과 발견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이제 미라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미라는 문득 밴쿠버에 눈 내리는 풍경을 떠올렸습니다. 그리움이 잠시 스쳤지만 이내 서울의 봄 햇살이 그 자리를 대신했어요. 미라는 이제 이곳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계속 써나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캐나다에서 자란 여자가 한국 남자와 결혼해 만든 새로운 삶의 이야기를. 그리고 그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어요. 유모차를 밀며 아파트로 향하는 미란의 발걸음은 어느 때보다 가볍고 자신감 있었습니다. 새로운 나라에서의 새로운 가족과의 삶은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기쁨을 모두 가져다 주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경험이 지금의 미란을 만들었습니다. 두 세계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가는 그녀만의 특별한 여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